엄마! 왜 왔어요?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요. 아, 진짜!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요? 야, 저분이 네 엄마야? 눈이 왜 저래? 아니야! 모르는 분이야! 민수야, 엄마 얼굴이 그렇게 창피하니? 엄마 얼굴이 너무 무섭고 싫어요! 왜 하필 우리 엄마가 이래야 해요? 그 애꾸는 흉터에 숨겨진 진실을 민수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진실을 평생 가슴속에 묻고 살아가고 있었죠. 민수의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구독자께서 충남 천안에서 보고 계시다는 연락을 주셔서 이번 사연을 반영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할게요. 이제 시작합니다. 39년 전 천안의 한 중학교 운동장은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진 운동회 현장에서 학부모들은 도시락을 펼치며 자녀들을 응원하고 있었죠. 그런데 운동장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여기 있다. 김밥을 정성스럽게 싼 보자기를 들고 운동장으로 들어서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의 오른쪽 눈 주변에는 깊고 선명한 흉터가 있었고, 그로 인해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된 상태였죠. 햇살이 비치면서 그 흉터는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운동장 저편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던 중학생 민수는 어머니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보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민수는 급하게 친구들에게 등을 돌리며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왜 왔어요?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반응에 당황하면서도 환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죠. 아들아, 엄마가 김밥도 싸고 과일도 준비해서. 아, 진짜.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실제로 주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어머니의 애꾸눈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연스럽게 오른쪽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수의 절친한 친구인 준혁이가 다가왔습니다. 야, 민수야. 뭐해? 우리 응원 가자. 준혁은 민수 옆에 서 있는 여성을 보고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죠. 야, 저분이 내 엄마야? 눈이 왜 저래?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죠. 친구 앞에서 애꾸눈인 어머니를 인정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아니야, 모르는 분이야. 민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친어머니를 모른다고 부인한 거죠. 준혁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친구 앞에서 자신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저 상처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그냥 집에 가 있을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밥과 과일이 담긴 보자기를 민수 앞에 내려놓고는 쓸쓸한 뒷모습을 보이며 운동장을 떠났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한 다세대 주택.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오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한숨을 쉬고 있었죠. 민수야, 저녁 먹자. 식탁에 앉은 민수를 바라보며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얼굴이 그렇게 창피하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죠.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네, 창피해요. 친구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민수의 말은 어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왜 다른 엄마들처럼 예쁘지 못해요? 엄마는 왜 외눈박이가 된 거예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가장 아픈 말을 자신의 아들로부터 듣고 있는 거였죠. 엄마 얼굴이 너무 무섭고 싫어요. 왜 하필 우리 엄마가 이래야 해요?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죠. 그날 밤 어머니는 홀로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흉측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민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도 모른 척했죠. 그 애꾸는 흉터에 숨겨진 진실을 민수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진실을 평생 가슴속에 묻고 살아가고 있었죠. 현재 경기도 분당구 정자동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밤 9시가 넘은 시간에도 불빛이 환하게 켜진 거실에서는 평온한 가족의 저녁 시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부장 자리에 올라선 민수는 정장 재킷을 벗고 셔츠 차림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죠. 맞은편에는 아내 미영과 대학생 아들 준호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요양원 면회 언제 가요? 준호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포크를 든 손이 잠시 멈췄고 불편한 기색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계시는 게 좋으실 거야. 민수는 대답을 얼버무리며 다시 음식에 집중했습니다. 아내 미영은 남편의 반응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죠. 결혼 20년 동안 시어머니에 대한 남편의 복잡한 감정을 모르는 바 아니었거든요. 할머니가 많이 외로우실 텐데. 준호가 다시 말하려 하자 민수가 약간 날카로운 톤으로 말을 끊었습니다. 할머니 일은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식탁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죠.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미영은 그저 조용히 반찬을 건드릴 뿐이었습니다. 민수 자신도 자신의 반응이 과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졌거든요. 며칠 후 판교의 한 고급 레스토랑. 민수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와인이 몇 잔 돌아가면서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졌고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은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세요? 후배 직원이 물었을 때 민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능숙하게 대답했죠.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천안에 계시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애꾸눈이라는 사실은 절대 언급할 수 없었죠.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만 해도 부담스러웠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자주 뵈러 가시죠? 바쁘다 보니 자주는 못 가고 있지. 민수는 애매하게 답하며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동료들은 민수가 효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돈된 헤어스타일, 명품 넥타이, 반듯한 정장 차림.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성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내 이미지까지 손상되면 안 되지.
민수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모습이 무서웠고 창피했던 기억들이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거든요. 중학교 운동회 때 친구들 앞에서 어머니를 부인했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분당 아파트에 도착해 주차를 하면서 민수는 옆 차에서 내리는 이웃을 보았습니다. 그 이웃은 연로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평범한 모습의 할머니였지만 아들은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부축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러움일까? 아니면 죄책감일까?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죠. 자신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수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하나 있었는데 천안 요양원에서 온 전화였죠. 아마도 안부를 묻는 어머니의 전화일 텐데 민수는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걸어보겠다고 마음먹으면서도 사실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내와 아들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죠. 한 노인이 자식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아빠, 이거 보세요. 진짜 감동적이에요. 아들 준호가 말했지만 민수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듯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거든요. 방에 들어가 넥타이를 풀면서 민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성공한 직장인, 분당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중산층 가장, 명문대 다니는 아들, 평안해 보이는 가정.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그늘이 있었죠.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이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 앞에서 창피했던 순간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민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어릴 적 자신과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어머니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죠. 항상 그랬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어머니는 선글라스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려 했었거든요. 그 사진을 보면서 민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움일까? 아니면 여전한 부담감일까? 하지만 곧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자신에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천안에 위치한 한 요양원. 오후 2시가 넘은 시간, 면회실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가족들과 어르신들이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실내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 한 구석에서 민수는 연로한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분당에서 천안까지 차로 1시간 반을 달려왔지만 얼굴에는 피로감과 함께 묘한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오른쪽 눈 주변에 그 깊은 흉터는 여전히 선명했죠. 형광등 불빛 아래서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 흉터는 마치 얼굴을 반으로 갈라놓는 듯한 모습이었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놀라며 시선을 돌리곤 했습니다. 민수야, 자주 못 와도 괜찮다. 바쁜 거 아니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시계만 확인하고 있었죠.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마치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심정을 숨기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면회실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손녀딸이 가져온 케이크를 함께 나눠 먹으며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할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바둑을 두며 진지한 표정을 하고 계셨죠. 그런 평범하고 따뜻한 풍경들이 민수와 어머니의 어색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옆 테이블에서 면회를 마친 한 가족이 일어서면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중년 남성과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손자까지 3명이었죠. 그들은 지나가면서 어머니의 애꿎눈을 힐끗 보고 지나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수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린 손자가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짓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민수의 얼굴이 순간 뜨거워졌습니다. 민망함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어릴 때부터 느껴왔던 그 감정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호기심 어린 눈빛, 때로는 연민이나 동정의 표정까지. 그 모든 것들이 민수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부담이었습니다. 어머니, 얼굴 좀 가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함께 간절함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으로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봤죠. 실제로 몇몇 사람들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손으로 오른쪽 얼굴을 가리려 했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적인 동작이었죠. 하지만 그런 모습마저 민수에게는 더욱 눈에 띄게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그런 말.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민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했죠. 창피해요. 어머니 얼굴 때문에 저까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민수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흉측한 얼굴이 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걸, 아들의 사회적 이미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아픔이 밀려왔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습니다. 한때는 자신도 아름다운 여성이었는데 마을에서 미인으로 소문났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쳐다보기 싫어하는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죠.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죠. 민수는 다시 시계를 보았습니다. 벌써 10분이 지났는데 할 이야기가 별로 없었죠. 사실 어머니와 무슨 대화를 나누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모습이 불편했던 기억들이 있어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어려웠거든요. 주변 테이블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셨고, 다른 할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손자 자랑을 하며 웃고 계셨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민수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러움일까? 아니면 죄책감일까?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민수가 의무적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할 말이 없어서 하는 질문이었죠. 응, 괜찮다. 여기 요양보호사님들이 잘 돌봐주셔서. 어머니는 대답하면서도 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묻어 있었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어머니, 15분 있다가 가봐야겠어요. 약속이 있어서요. 민수가 말하자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겨우 30분도 안 되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벌써 가겠다는 것이었죠. 지난번에는 1시간, 그 전에는 1시간 30분 정도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아들아. 조심히 가거라. 일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어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더 오래 있어주길 바랐지만 강요할 수는 없었죠. 민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용돈이었죠. 하지만 그것조차 의무적으로 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죄책감을 돈으로 달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걸로 맛있는 거 사드시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다음에 또 올게요. 하지만 언제 올지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자신도 다음 면회 일정을 확실히 정해놓지 않았거든요. 그저 시간이 날 때 오겠다는 막연한 약속일 뿐이었죠. 어머니는 아들이 일어서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등을 바라보며 말했죠. 민수야, 몸 조심하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거라. 준호도 안부 전해주고. 민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창문 너머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서 있었죠. 아들의 차가 요양원 정문을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지켜본 후에야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47년 전 대전시 중구의 한 연립주택. 그때는 아직 개발이 덜 된 동네였고 골목길 곳곳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층 연립주택의 작은 거실에서는 6살 민수가 바닥에 앉아 색종이와 가위를 가지고 놀고 있었죠.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거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 멋진 비행기 만들어서 하늘 높이 날릴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어린아이 특유의 밝은 에너지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민수는 빨간색과 파란색 색종이를 번갈아 가며 가위로 오려내고 있었습니다. 아직 가위질이 서툴러서 삐뚤삐뚤하게 잘렸지만 민수에게는 그것도 재미있는 놀이였습니다. 소파에서는 38살의 어머니가 편안한 자세로 낮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그때의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었죠.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일을 하느라 피곤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아직 그 끔찍한 흉터가 없었고 두 눈이 모두 온전했죠. 민수는 신나게 색종이를 자르면서 작은 발걸음으로 거실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때로는 완성된 종이 비행기를 들고 날리는 신용을 하기도 했죠. 아이의 상상 속에서는 그 종이 비행기가 진짜 하늘을 나는 비행기였습니다. 휘잉, 비행기가 날아간다. 민수는 종이 비행기를 들고 거실을 돌아다니며 비행기 소리를 흉내냈습니다. 그러다가 더 멋진 비행기를 만들겠다며 다시 바닥에 앉아 가위를 들었죠. 이번에는 노란색 색종이로 더 큰 비행기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가위질을 하면서 민수는 점점 흥미진진해졌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자를지, 어떤 색깔을 조합할지 생각하며 집중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완성된 종이 비행기 하나가 바람에 날려 소파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아, 내 비행기. 민수는 급하게 일어나 종이 비행기를 잡으러 뛰어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가위를 쥐고 있었죠. 소파 앞에 도달해서 종이 비행기를 집으려고 몸을 기울이는 순간 민수의 작은 발이 바닥에 떨어진 색종이 조각에 미끄러졌습니다. 앗! 민수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죠. 민수의 작은 손에 쥐어진 가위는 날카로운 끝부분이 앞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서는 어머니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민수의 몸이 소파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손에 쥔 가위의 날카로운 끝이 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꿈속에서 무언가 즐거운 일을 꾸고 있는 듯 잔잔한 미소를 띠고 계셨죠.
그 순간 가위 끝이 어머니의 오른쪽 눈 부근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으악!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절규였죠. 어머니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극심한 고통에 몸을 뒤틀었습니다. 오른쪽 눈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그 피는 어머니의 뺨을 따라 소파까지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넘어진 채로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아파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자신의 손에 든 가위에 빨간 피가 묻어 있다는 것도 보였습니다. 엄마, 엄마. 민수는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제대로 반응할 수 없었죠. 오른쪽 눈에서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왔고 어머니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웃집에서 비명소리를 들은 아주머니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바로 들어올 수 있었죠. 그 아주머니는 상황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병원. 빨리 병원에. 어머니는 고통 속에서도 간신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민수는 계속해서 울고 있었죠. 대전성 모병원 응급실. 어머니는 의료진들에 의해 급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민수는 복도에서 이웃 아주머니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죠.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죠. 안구가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가위 끝이 각막과 수정체를 관통했고 시력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웃 아주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민수는 의사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죠. 영구적으로 실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흉터도 상당히 깊게 남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 복도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자신 때문에 엄마가 아프게 되었다는 것만큼은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오른쪽 눈 주변은 두껍게 붕대로 감겨 있었고 진통제 때문에 의식이 흐릿했죠. 민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파? 민수의 작은 목소리에 어머니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아들이 자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 이 일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죠. 어린 나이에 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민수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평생 숨기기로 말이죠. 대전성 모병원에서 나흘을 보낸 후 어머니와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오른쪽 눈 주변은 하얀 붕대로 두텁게 감겨 있었고 걸음걸이도 예전만 못했죠. 한쪽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균형을 잡기가 어려웠거든요. 이웃 아주머니가 도움을 주어 겨우 2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연립주택의 작은 거실로 들어서자 여전히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민수가 가지고 놀던 색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죠. 그 모든 것들이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민수는 집에 돌아온 후로 계속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어졌고 밥도 잘 먹지 않았죠. 밤에는 자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거나 악몽을 꾸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다가가려 하면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서기도 했어요. 엄마, 내가 나쁜 짓 했어?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6살 아이의 마음에도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는 붕대를 감고 있는 눈을 살짝 만지며 민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니야, 우리 민수는 잘못한 게 없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거든요. 그럼 엄마 눈은 왜 아픈 거야? 민수의 순진한 질문에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진 거야. 민수는 아무 잘못 없어. 정말이야? 정말이야. 엄마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민수는 걱정하지 마. 그날부터 어머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아이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이죠. 이웃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때도 병원 의료진들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묻더라도 한결같이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낮에도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곤 했죠. 가위나 날카로운 물건을 보면 움찔하며 무서워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일주일이 지나자 어머니는 붕대를 풀게 되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처음 본 순간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눈 주변에는 깊고 선명한 흉터가 남아 있었고 눈 자체도 원래 모습을 잃어버렸죠. 한때 마을에서 미인으로 소문났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앞에서는 절대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밝은 모습을 보이려 애썼습니다. 민수야, 엄마 괜찮다. 아프지도 않아.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변한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기도 했고, 때로는 죄책감에 울기도 했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달래기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적인 시선을 보냈고, 어떤 사람들은 피하려 하기도 했죠.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저 집 아이가 엄마를 다치게 했다던데? 때로는 이런 소문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즉시 나서서 부인했죠. 아니에요. 제가 계단에서 넘어진 거예요. 민수는 아무 잘못 없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화살을 자신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에게도 같은 말을 했죠. 남편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민수를 다른 시선으로 볼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민수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의 일관된 설명과 사랑스러운 보살핌 덕분에 죄책감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그날의 기억 조각들이 떠오르며 불안해하곤 했어요. 엄마, 정말 내가 한 게 아니야? 정말이야. 민수는 아무 잘못 없어. 엄마가 조심하지 못한 거야. 어머니는 수없이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일관된 태도 덕분에 민수는 점점 그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어린아이의 기억은 불완전했고 어머니의 확신에 찬 말씀이 더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혼자만의 시간에는 달랐습니다. 민수가 잠든 후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변해버린 얼굴, 잃어버린 시력, 사람들의 시선.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가장 아픈 건 아들이 자신의 모습을 무서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민수가 밝게 웃는 모습을 볼 때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어머니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도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계단 사고였다고 설명했죠. 민수 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점점 그날의 기억은 흐릿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희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라면서 자신의 모습을 창피할 것을 예상했거든요. 그리고 그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어머니의 모습을 부끄러워했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려했죠. 그래도 어머니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흉측한 모습 때문에 아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욱 조용히 살려고 노력했고 가능한 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거짓말과 희생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자신만이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십자가였죠. 천안 요양원의 사계절은 어머니에게 모두 똑같이 외로웠습니다. 봄이 와서 창밖에 벚꽃이 피어도, 여름에 매미가 울어대도, 가을에 단풍이 들어도, 겨울에 눈이 내려도 어머니의 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오전에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를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수가 면회를 오는 날이었죠. 비록 2달에 한 번 정도였지만 어머니에게는 그날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면회 날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설레기 시작했고 머리도 단정히 하고 옷도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곤 했죠. 어느 봄날 요양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였죠. 강당에는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았고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뒷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제일 예뻐요. 한 손녀가 할머니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고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쳤죠.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민수에게 이 행사 얘기를 했다면 왔을까요? 아니면 또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을까요? 행사가 끝난 후 다른 가족들은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자리를 정리하며 일어섰는데 바로 그때 옆에 앉아있던 김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은 왜 안 오셨어요? 이런 좋은 날에. 어머니는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분당에서 너무 바빠서요. 대기업 부장이거든요. 그래도 어버이날인데. 우리 딸은 부산에서도 올라왔는데. 김할머니의 말에 어머니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을 변호했죠. 괜찮아요. 우리 민수는 평소에도 잘해주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는 평소에 안부 전화조차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름이 되자 요양원 정원에는 해바라기가 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해바라기를 보며 어린 민수를 떠올렸어요. 민수가 6살 때 함께 해바라기를 심었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때는 아직 사고가 일어나기 전이었죠. 어머니와 민수가 함께 웃으며 꽃을 가꾸던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민수야, 해바라기는 항상 태양을 바라본단다. 왜요, 엄마? 해바라기는 태양을 사랑하니까. 엄마가 민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이야. 그때의 대화가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어머니는 해바라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이제는 민수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먼저 전화를 건 것이었죠. 민수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먼저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민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들, 정원의 핀 꽃들, 함께 나눈 추억들. 하지만 민수는 바쁜 듯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이라서.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아, 그래. 바쁘구나. 미안해. 전화가 끊어진 후 어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던 민수의 전화는 결국 오지 않았죠. 가을이 되자 요양원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그 단풍을 바라보며 또 다른 추억에 잠겼어요. 민수가 중학생이었을 때 단풍 구경을 함께 갔던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손자인 준호였습니다. 대학생이 된 준호는 할머니를 보러 혼자 온 것이었어요. 할머니. 준호의 밝은 목소리에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자가 혼자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준호야. 어떻게 혼자? 아빠 몰래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거든요.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준호의 눈에는 어머니의 흉터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따뜻한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면회를 별로 안 온다고 들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준호의 순수한 질문에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손자 앞에서 아들의 잘못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빠는 바쁘지 않니? 이 할머니는 이해한단다. 할머니는 외로우시겠어요. 앞으로 제가 자주 올게요. 준호의 말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손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날 준호는 3시간 가까이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학 생활 이야기도 하고 어릴 때 할머니와의 추억도 나눴죠. 어머니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돌아간 후 며칠 뒤 민수에게서 화난 목소리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요양원에 갔다고 하던데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민수는 아들이 할머니를 만난 것을 못마땅해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준호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앞으로는 준호 혼자 오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함께 갈 테니까. 하지만 그 후로도 민수는 준호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만 가끔씩 혼자 찾아올 뿐이었죠. 겨울이 되자 요양원은 추워졌습니다. 난방을 해도 어머니는 계속 춥다고 느꼈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더욱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간병인들은 걱정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민수에게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언제까지 이곳에 있을 수 있을지, 민수와 다시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궁금했죠.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47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언젠가는 말해야 할 때가 올 텐데, 그때 민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거든요. 천안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요양원 창밖으로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기침을 하고 계셨죠.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간병인들도 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하며 자주 들여다보곤 했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7시에 일어나 간단한 세수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려 했죠. 하지만 몸이 좀 이상했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했고 가슴도 답답했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전 10시쯤 어머니는 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벽에 손을 대고 잠시 쉬려 했지만 증상이 더 심해졌죠.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호흡도 가빠졌습니다. 할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지나가던 간병인이 어머니의 이상한 모습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몸이 휘청거리더니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 빨리 응급실로. 요양원은 순식간에 응급 상황이 되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천안 당국 대병원으로 이송되었죠. 간병인은 급히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는 분당 사무실에서 회의 중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지만 회의 중이라 받지 않았죠. 2번, 3번 계속 울리자 그제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빨리 오세요. 간병인의 다급한 목소리에 민수는 회의를 중단하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분당에서 천안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천안 당국 대병원 응급실은 북적거렸습니다. 민수는 접수대로 달려가 어머니를 찾았죠. 응급실 침대에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숨소리도 가빠 보였어요. 의사가 민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체력이 많이 약해지셨어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민수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얼마나 위험한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의사의 말에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어머니가 아프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위험해질 줄 몰랐거든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어머니 곁에서 민수는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계속 누워 계셨고 각종 의료기기들이 어머니를 둘러싸고 있었죠.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새벽 2시쯤 어머니가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민수를 발견하고 미약한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까이 다가갔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괜찮다. 우리 민수가 와줘서. 어머니는 말하기도 힘들어 보였지만 아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해야 한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듯한 절박함이 느껴졌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엄마 눈. 사실은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집중했죠. 사실은 네가 6살 때 민수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거든요. 가위로 엄마 눈을 찔렀어. 그 순간 민수의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6살 때의 그날 색종이와 가위, 넘어지면서 들었던 어머니의 비명소리.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뭐라고요? 제가?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진실된 눈빛이 그것이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47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드디어 털어놓는 순간이었어요. 미안해. 평생 숨겨서. 네가 죄책감 느낄까봐. 그래서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어머니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네가 어릴 때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밤마다 악몽 꾸고 그래서 엄마가 거짓말한 거야. 어머니는 손을 떨며 민수의 뺨을 만졌습니다.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 사고였잖아. 네 잘못이 아니야. 민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붙잡으며 오열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괜찮다. 우리 민수, 엄마는 행복했어. 네가 잘 자라줘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체력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의료기기에서 길게 울리는 경고음이 중환자실을 가득 채웠죠. 어머니, 어머니. 민수의 절규가 병원 복도까지 울려 퍼졌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47년 동안 품고 살았던 비밀을 마지막으로 털어놓고 평안히 눈을 감으신 것이었죠. 천안 장례식장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 미소는 생전에 어머니가 민수를 바라볼 때의 그 표정과 똑같았습니다. 사랑스럽고 자애로운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로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민수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특히 마지막에 들은 그 고백은 민수의 머릿속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이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요양원 관계자들, 어머니와 친했던 동네분들, 그리고 민수의 직장 동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를 기리며 위로의 말을 건넸죠. 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요양원에서도 항상 아드님 자랑만 하셨거든요. 간병사의 말에 민수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는데 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효자시네요.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조문객들의 위로 말씀들이 민수에게는 오히려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못된 아들이었는지 더욱 선명하게 깨달았거든요. 준호는 아버지 옆에서 함께 조문을 받았습니다. 대학생이 된 준호는 할머니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어요. 특히 최근 몇 달간 요양원을 자주 찾아뵈면서 할머니와 특별한 정을 나눴기 때문이었죠. 아빠, 할머니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47년 전에 그 진실을, 자신이 어머니의 눈을 실명시킨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어. 민수는 진실의 일부만 말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털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밤이 되자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장례식장에는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민수의 아내 미영도 남편의 상태를 걱정하며 곁에 있어 주었죠.
하지만 민수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보, 잠깐 혼자 있고 싶어요. 미영과 준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민수는 어머니의 영정과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그제야 민수는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정 속 어머니는 여전히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계셨죠. 47년 동안 저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저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이 민수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민수는 어머니와의 모든 기억들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운동회 때 친구들 앞에서 어머니를 부인했던 일, 요양원에서 사람들이 쳐다본다며 얼굴을 가리라고 했던 일, 짧은 면회 시간조차 부담스러워했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그 모든 순간에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상처를 받은 마음과 동시에 그 아들로부터 받는 냉대를 견뎌내셔야 했던 어머니의 심정을 이제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다고 했죠. 민수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에게 자신은 무엇을 해드렸을까요? 다음 날 아침 발인식이 치러졌습니다. 어머니의 관이 연구차에 실리는 순간 민수는 또다시 무너졌어요. 이제 정말 어머니와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라는 현실이 실감났거든요. 화장터로 가는 길에서 민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진심으로 드라이브를 함께 해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분명 민수와 함께 여행도 가고 싶으셨을 텐데 그런 기회를 한 번도 만들어드리지 못했죠.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아든 민수는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정말 작은 유골함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평생 자신을 사랑해주신 어머니가 이렇게 작아져 버린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납골당에 어머니를 모시고 난 후 민수는 가족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와 아들에게 자신이 어머니의 눈을 실명시킨 당사자라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오셨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게 아빠를 사랑하셨구나. 준호의 말에 민수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자까지도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보,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요. 어머니도 마지막에 말씀하실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하셨을 거예요. 아내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민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와서 아무리 후회해도 어머니께 직접 사과할 기회는 영원히 사라진 거였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요양원에서 가져온 작은 가방 안에는 별것 없었어요. 낡은 사진 몇 장, 민수가 어릴 때 그려준 그림, 그리고 민수가 회사에서 찍었던 사진들. 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을 사랑스러워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며칠 후 민수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어머니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어머니 말인데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예전에는 절대 하지 않았던 말이었죠. 이제 민수는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말이에요. 민수는 매주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어요. 어머니, 이제라도 알았어요. 어머니의 그 큰 사랑을. 정말 죄송해요. 사랑해요, 어머니. 어머니는 더 이상 대답해 주시지 않았지만 민수는 어머니가 들어주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진정한 효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영정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한다는 듯이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릴게요.